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3회차 2강 10번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에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문제를 잘 분석해야 돼요. 개인주의 상담. 개인주의 상담이 뭐냐? 개인의 전생애를 알아보는 개인의 전생애주의 상담이다. 전생애자만 붙어도 되게 쉽죠? 상담의 목표 또는 목적이겠죠. 이 상담을 왜 하냐, 왜 하냐니까 문제를 알아야겠죠.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문제점이 뭐예요? 1차에 많이 나왔죠. 열등감이다. 열등감. 왜 열등감이에요?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요. 이런 거 갖고 또 따지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연결하게끔. 그래서 아들 못 낳아서 열등감이다. 이제 그러면 열등감이 문제니까 얘를 해결하는 게 상담의 목적이죠. 그래서 1번 열등감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열등감을 해결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월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게 해준다. 벌써 2개 했습니다. 또 아들러의 주요 과제가 뭐예요? 일, 사회, 성, 이게 3가지가 주요 과제라고 1차에 배웠죠. 즉 3번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킨다. 또는 잘 하게끔 사회적 책대로 하면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준다.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준다. 3개 했고요. 또 아들러의 상담의 단계, 4단계가 상계 통제죠. 그래서 상담의 관계 형성,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는 거, 또 통합과 요약, 재교육, 그러니까 예를 하나 보면 되죠. 개인의 역동성, 활력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인의 역동성을 촉진시켜준다. 개인의 역동성을 촉진시켜준다. 또 재교육이니까 잘못된 발달을 재교육시켜준다. 잘못된 발달을. 이렇게 쓰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은 쭉 남아있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이런 주제를 갖고 마음대로 쓰면 돼요. 목표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 회복, 우월감 추구하면 2가지가 같은 선상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상담 요 단계에서 뽑으니까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고 개인의 역동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잘못된 결정을 재교육시킨다. 이렇게 해서 또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폴더에 싹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 집어넣어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10번 갔고요. 11번 갑니다. 홀랜드죠. 홀랜드는 여러분 좀 익숙하죠? 홀랜드의 개인과 개인 간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 또 개인과 환경이에요. 개인과 환경. 또 환경과 환경이에요.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3가지예요. 주요 개념. 그래서 홀랜드의 주요 개념은 제목을 이렇게 외워야 돼요. 홀랜드의 주요 개념. 개념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가 뭐냐면 일관성, 일치성, 정체성, 계칙성, 변별성.
이 제목이 홀랜드의 주요 개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그냥 일치성, 변별성, 일치성, 변별성 어쩌고 막 또 뭐 방언 터지듯이 외우다가 주문 내용 외우다가 제목이 뭔데 홀랜드예요. 이러니까 맨날 헷갈려요. 홀랜드의 주요 개념, 이 제목을 먼저 외우고 개념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이거를 추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5가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현, 탐, 애, 사, 진, 관이라는 직업의 성격 유형이 있죠. 6가지. 그 성격 유형 중에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 환경적 개념을 갖고 있냐,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에 주로 개념이 설정되냐라고 해서 이건 일관성이에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수록 관계에 있는 거기 즉 현실형의 사람과 탐구형의 사람은 서로 비슷한 유형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이다. 일치성에다가 일관성이죠. 개인과 일관성이다. 개인과 환경이다. 이거는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즉 개인이 얼마큼 환경에 잘 맞냐 이거야. 개인의 성격이, 직업적 성격이. 저는 직업적 성격이 저는 강의가 잘 맞아요.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이 강의하는 이런 무대가 좋아요. 그냥 한 직업적 일치성이 있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건 좋은데 이 카메라만 뭐 벌벌 떨려서 말을 못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떨리거든요. 이해하세요. 이러면 강의하지 말아야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개인과 환경이다. 환경과 환경은 뭐 직업적 성격과 개인적 환경이 잘 맞으니까 이게 서로 양극단, 사회형과 현실형은 서로 양극단이죠. 서로 환경이 틀리지만 이것들이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환경은 또 계측성이라고 한다. 환경이 아주 안 맞으면 양극단이죠.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사람은 멀티플레이어죠. 그래서 환경과 환경 간의 개념을 설명한 것은 계측성, 개인과 환경에 대한 설명은 일치성, 개인과 개인에 대한 설명은 일관성이다. 그래서 일치성, 일관성, 계측성에 대한 얘기를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홀랜드 코드가 붙어 있을수록 서로 비슷한 유형이다. 일치성은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 일치할수록 일치성이 좋다. 계측성은 홀랜드 코드가 서로 측정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양극단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 나왔네요. 또 나왔죠? 슈퍼 나왔고 진단을 위한 3가지 평가다. 그러니까 진단을 위한 3가지 평가예요. 슈퍼가 원래 발달의 아버지예요. 발달의 아버지인데 너무 슈퍼에서 처먹어서 발달돼서 남의 영역을 침범해요. 자꾸 홀랜드의 흥미 영역을 침범해서 또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현된 흥미 이렇게 또 지가 흥미도 침범하고 또 평가도 침범해요. 발달만 하지. 그래서 평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평가는 파슨스 걸 보고 베꼈나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직업 세계에 대한 분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이걸 베껴갖고 어떻게 했냐? 문제 평가, 문제가 뭐냐를 평가하고 개인 평가, 개인이 어떤가를 평가해서 이 사람이 맞는 걸 예언해 줘야지 예언 평가. 그래서 문개언을 평가했다. 문개언 누가? 슈퍼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다 합니다. 내 남자가 겪고 있는 직업적 어려움과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를 묶어서 미래의 직업을 예언하는 것을 평가한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두 개를 여러분 것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14번 갑니다. 이건 처음 나온 문제예요. 14번에서 펄스라는 사람이 게스탈트 상담 이론에서, 그래서 게스탈트 형태주의예요. 게스탈트 형태주의에서 펄스라는 사람이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비유했다. 이거 양파. 무엇을? 인간의 심리적 성숙을 위해 벗겨내야 할 신경증의 세 가지. 신경증. 신경증 환자예요. 신경증 환자는 심리적으로 성숙을 못하죠. 왜? 신경증 환자니까. 그래서 요거를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미해결 과제예요. 미해결 과제를 일으키는 신경증 환자가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죠. 벗겨내야 될 신경증. 첫째, 허위층이다. 그래서 마음이 진실됨이 없이 상투적으로 거짓된 상태, 주로 이제 거짓된 마음을 해요. 그래서 이걸 벗겨내야 된다. 예를 들면 내용은 하다 보면서 다 이해가죠? 예, 이해 다 가요. 이걸 벗겨내야 알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질문을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허위층이다. 공포증.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걸 벗겨내야죠.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시험 때문에 두렵죠? 사실 두려우면서 두려워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영상을 봐야죠. 한 개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난국증 또는 곤란증이라고 그래요. 뭔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 욕구를 나타내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 욕구가 불안. 행동주의 보면 주장훈련이 답이겠죠. 공부를 꼭 하고 싶어요. 욕구가. 공부를 꼭 자신의 욕구를 나타내면 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 자기 욕구를 그대로 표현 못하고 또 시댁에 가서 매일 또 거기서 수발을 들고 그러다가 또 시험은 또 떨어져. 이런 거를 난곡증 또는 곤란증이다. 곤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구를 표출해야죠. 시부모님한테 어머님 제가 한 달 뒤에 국가고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볼 때까지 저는 못 갑니다. 전화통화도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잘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신경성 환자라 이거예요. 내적 파열증, 욕구를 인식하지만 욕구는 알아. 근데 억압하는 거. 난곡증보다 더 심한 거죠. 외적 파열증, 감정과 욕구들을 억압지 않고 표출한 상태. 이게 마지막 해결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My life!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폭발증, 외적 파열증이다. 폭발증이 될 때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세 개만 쓰라가니까 이 중에서 세 개만 쓰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버리면 됩니다. 5개 다 외울 거 없어요. 또 이런 또 오만가지 걱정이 또 생길 겁니다. 교수님 또 5개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와요. 이 문제. 나오면 3개,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알았죠? 15번 갑니다. 한국 표준 직업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이거 많이 했습니다. 직업의 성립 조건이죠. 직업으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계속성의 원칙. 그래서 계속성의 원칙이 4가지가 뭐죠? 계속 일만 시키니까 개가 주절되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행해야 되고 또 계절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해설을 쓰면 되겠죠. 또 형제성, 직업으로 성립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또 사회성과 윤리성, 반사회적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는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비속박성, 속박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점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15번이죠. 했습니다. 13번이 빠졌나 보네요. 12번하고 또 바로 14번 갔나요?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13번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또 교재를 보니까 13번을 안 했네. 13번 갑니다. 13번 뭐 안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부처의 집단 상담의 3단계에서 부처예요. 부처가 주장한 집단 상담의 3단계. 집단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의 3단계가 첫째, 집단원끼리 서로 탐색해야겠죠. 탐색하고 탐색한 거를 나에게 맞게 전환시키고 그리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래서 탐전행,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다가 부처 썼는데 여기다가 또 탐중면 쓰면 안 돼요. 탐전행이다. 탐색,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다. 즉 첫째는 자기 개방을 하고 두 번째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서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집단원끼리 피드백을 하는 단계이다. 뭐 전환, 직업세계, 자기 지식을 직업세계에 연결해서 집단원과 피드백을 해서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행동, 목표 달성을 해서 행동하는 단계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 펄스 했고요. 15번 또 직업으로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도 했습니다. 16번 갑니다.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 있고 또 구조적 실업이 있다. 마찰적 실업은 뭐 많이 나왔습니다. 마찰적 실업하면 첫째 정보가 나와야 돼. 정보. 그래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으로서 이 주어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으로서 이제 문제점이 나왔죠. 대책은 뭐예요? 나라에서 국가 정보망을 확대시키고 가장 쉬운 국가 정보망은 고용센터예요. 고용센터를 많이 짓고 두 번째 직업 상담사를 많이 배출해야겠죠. 그래서 직업 상담사 뭐 만명 채용, 정규직, 뭐 최저 월급 뭐 한 달에 300 이상 이런 세상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삽니다. 직업 상담사가 정보를 많이 얻어서 또 이렇게 구인구직을 딱 매칭시켜봐요. 얼마큼 좋아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국가 정책이에요. 답 나왔습니다. 문제점과 발생원인과 대책. 발생원인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고 대책은 국가 정보망을 확대시키고 직업 상담사를 많이 양성한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산업 구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으로서 즉 어떻게 변하냐? 사양 산업이 없어지고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제 발생 원인이 됐고 대책은 사양 산업이 없어지고 성장 산업으로 옮기니까 성장 산업에 맞는 훈련을 배워야겠죠. 기술을 배워야죠. 그래서 교육 훈련 투자가 강화된다. 교육 훈련 투자를 강화시킨다.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시키고 일로 이사를 하면 나라에서 뭔가 이사비를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주금 보조가 있다. 이주금 보조. 지으면서 한 번 더 갈게요. 확인 사살. 마찰적 실업의 원인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업을 의미하며 대책은 국가 직업 정보망을 확대시키고 직업 상담사를 많이 배출한다. 구조적 실업의 문제점은요. 사양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면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고 대책으로는 교육훈련 투자와 이주금 보조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스탈트 또 하나 묶어놓고 여러분의 방에 폴더에 집어넣고 커피 한 잔 먹고 필요할 때 끄집어 쓰면 됩니다. 17번 어이구 뭐 또 겁나게 또 호우대가 또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개의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이용해서 약간 응용 문제를 간 겁니다. 뭐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사람을 투자할 때 임금이 나오고 적정, 임금과 똔똔 한 개 자꾸 투자할 때마다의 생산성, 생산물 이걸 한 개의 생산물이죠. 생계 생산물의 가치 가격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한 개 생산물 가치 이 한 개의 생산물 가치와 임금과 서로 일치할 때 이윤의 극대화가 오더라. 뭐 이 문제입니다. 조금 변형시킨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설명드리면 뭐 이해가 금방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또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못 느끼지만 지금은 이제 오후 시간인데 그냥 오전 내 강의하다 오후 하니까 가뜩이나 짧은 혀가 막 말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표를 그려볼게요. 표 똑같아요. 이 표를 그대로 답안지에 쓰세요. 이렇게 근로자 수 여기는 생산량 여기는 1명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 여기는 4명 사람이 한 개 이렇게 추가가 되죠. 여기는 한 개라는 건 이렇게 추가분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마지널 생산량 또는 생산물이 10개 여기는 18개 여기는 23개 여기는 27개다. 그대로 답안지에 써놓고 여러분이 두 칸을 그리면 이제 훨씬 모양새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두 칸을 그리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면 이제 생산량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개의 생산물이죠. 한 개 생산물이다. 한 개의 생산물은 사람을 추가할 때마다 얼마큼 생산량이 변했냐 이거예요. 추가할 때마다 얼마큼 변했냐. 여기는 변한 게 없지요. 그대로 없으니까 10개죠. 10개. 추가한 게 없으니까. 한 명을 추가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18로 변했어요. 몇 개 변했어요? 8개 변한 거죠. 여기는 3개 썼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5개가 변했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4개가 변했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치가 다 써 있어요. 일당 임금은 8만 원이래요. 임금 8만 원이라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8만 원이라고 써 있고 가격은 10,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케이크 한 개의 가격은 10,000원이라고. 그럼 벌써 답 나왔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한 개 생산물 가치를 구해야죠. 이 가치는 가격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대로 얼마예요? 10개에 10,000원짜리니까 10만 원. 여기는 8만 원. 여기는 5만 원. 여기는 4만 원. 이 표가 완성됐습니다. 이윤 극대화는 임금 8만 원과 여기서 8만 원이 일치할 때가 어디예요? 2명을 쓸 때죠. 그래서 2명을 쓸 때 가장 최적의 고용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션 보겠습니다. 해설은 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놨지만 이게 책대로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가 채점 기준표니까 1번 근로자가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의 생산성은 근로자가 2명이에요. 한계의 생산물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되냐? 뭐 여기니까 공식이 2명이니까 18 빼기 10은 8개. 이게 한계 생산물이니까 벌써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18 빼기 10은 8 하면은 정답입니다. 왜? 이 문제를 인식해야 이거를 풀 수 있으니까 18 빼기 10은 8 이러면 2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근로자가 3명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 수입이에요. 수입은 돈이죠. 3명일 때 23이니까 13 빼기 18은 뭐예요? 5인데 단가가 얼마예요? 10,000원. 그러니까 수입은 어떻게 돼요? 수입은 5 곱하기 10,000원 해서 5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또 4점 있죠. 2점, 2점. 3번 근로자 한 사람이 임금이 8만 원일 때 이윤 극대가 이루어지는 제과점의 채용 근로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 8만 원 나왔죠? 8만 원일 때 근로자 수는 몇 명이냐? 2명. 2명일 때 케이크 양은 생산량은 몇 개냐? 18개. 지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수 문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간단히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경제적 조합주의예요. 노동시장론 문제입니다. 18번 경제적 조합주의다. 즉 노동조합과의 관계예요. 노동조합. 주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예요. 노동조합이 조합지면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데모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즉 쟁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보통 옛날에 노조는 강성 노조가 많아서 뭐 때려부시고 무조건 투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저도 학생운동을 해봤지만 학생운동할 때 옛날에는 뭐 1980년대 뭐 초반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격했습니다. 또 시대가 그렇고 과격하게 안 하면 또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민주주의가 돼서 지금 학생운동도 과격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도 요즘은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합니다. 즉 민주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합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 투쟁을 시행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2번 또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복지 실현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3번 노동조합은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보다는 더 쉬운 답을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상호 이해 관계이다. 뭐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이해 관계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은 정치적 행위를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또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2번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 실현에 있다. 근로자의 복지 실현에 있다.
또는 지위 향상에 있다. 3번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3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